외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도의 고통에서 벗어날 때 마음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 문제 해결을 하는 부분, 마음 치료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 치료를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심리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우자의 외도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외도를 한 배우자는 이미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발생되었거나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인 분노장애 또는 히스테리가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중독입니다라고 하는 이 관계중독인 경우에는 외도를 한 배우자가 자기 스스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회복의 의지를 갖고 마음 치료를, 자가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해서 행복하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지를 갖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나 위중증 심리장애인, 분노장애 또는 히스테리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나름대로 발생이 된 이런 상태다 그러면 마음 치료를 할 의지를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자가 치료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지고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외도를 한 배우자의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을 위중증 심리장애로 악화시키지만 말아달라고 제가 당부를 합니다. 아주 그냥 악화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악화시키지 말고 즉시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자기를 치료해서 외상 트라우마를 자가 치료해서 회복을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외도를 한 배우자를 위중증 심리장애로 악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부터 먼저 치료해서 회복하고 난 후에 외도를 한 배우자가 치료 불가능한 위중증 심리장애까지는 아직 안 됐으니까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치료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또는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충분히 내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나는 이미 회복돼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외도를 한 배우자는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었는데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는 사람으로 인해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위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되면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본인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도 매우 악화돼서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파괴하고 있고 외도를 한 배우자도 결국은 치료가 어느 곳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배우자를 점점 악화시키 외도를 한 배우자가 미워서 외도를 한 배우자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제발 악화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즉시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 악화되고 있으니까 외상 트라우마를 빨리 자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면서 매우 강력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때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거나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면 회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음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치료를 해서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자가 치료보다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는 그거를 파멸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편안해지면 원래는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편안해졌다. 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자신감을 갖고 어딘가에 즐겁게 그리고 어딘가에 막 몰입이 돼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 살만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위중증 심리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중증 심리장애에서 위중증 심리장애로까지 악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 합니까? 자가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래서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신경 쓰지 마라. 외도를 한 배우자를
악화시키다. 외도를 한 배우자를 뭘 어떻게 하려고 들지 말아요. 지금 내가 박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악화시키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도를 한 배우자를 제발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신경 쓰면 쓸수록 나도 악화되지만 외도를 한 배우자도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제발 신경 쓰지 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오로지 나를 치료해서 나 자신을 치료해서 회복해놓고 행복하게 만들어 놔야만 외도를 한 배우자와 다시 회복이 되고 일단은 내가 나와 내 아이와 내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에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신경을 쓰고 외도에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노력을 하면서 결국 파멸의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고통받고 있는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악화돼서 자기 자신 그리고 외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정을 모조리 파괴합니다. 모조리. 본인은 절대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미 내가 그렇게 파괴하고 있는 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시시각각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도를 한 배우자가 됐던 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이 마음 치료,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치료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마음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시작 자체, 이거를 않게 되면 결국은 마음 치료 자체를 시작을 안 하면 자기 스스로가 시시각각 자기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가정들을 시시각각 파괴시키면서 자기를 악화시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치료와 행복은 내가 또 치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 치료를 하고는 싶긴 한데 이것 때문에 저 비용 때문에 기간 때문에 노력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이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마음 치료를 포기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포기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서 그래서 치료 기회를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스스로가 파멸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서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결국은 불행 또는 파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치료만 생각을 하고 나 치료해야지 하고 싶어 라는 생각만 했지 치료하고자 하는 실천, 마음치료, 자가치료를 시작도 안 하는 실천도 하지 않는 결과는 결국은 스스로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럼으로써 자신과 그 배우자와 자녀와 가정을 파괴하는 길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가 아니에요. 인간은 마음이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동일한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치료와 행복을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마음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마음 치료를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고 난 후에 심리가 또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심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마음 치료를 시작하신 치료회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마음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겪게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마음 치료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시작 못 합니다. 왜?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치료 후기도 다 공개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치료 후기가 남의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사연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이 사람은 좋겠다라고 하면서 남의 얘기가 되다 보니까 자기는 힘들기 때문에 마치 힘든데 이 사람은 이렇게 됐대 마치 허상을 보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치료 후기가. 여러분들 아마 지금 보시면 그럴 거예요. 또한 부럽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치료 후기를 보면서 반감, 화가 납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부담되기도 하고 과연 이게 되는가 이걸 믿을 수가 없는데 뭐야 이거 처음 듣는 말인데 그러면서 불신을 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 안 되면 어떡하는 이런 불안과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 치료에 관련돼서는 많은 치료 비용이 들어가죠. 오랜 치료 기간이 소요가 되죠. 그 다음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죠. 이렇게 부담감을 갖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투자할 수 있는 요게 조금 덜 들어가는 요런 방법, 즉 파멸의 방법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영상을 찾아다니고 그 방법에 현혹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때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외도는 불치병이래. 외도한 사람은 외도는 불치병이래. 왜? 치료 개념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치병이죠. 그래서 너 인생 찾아야 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마음 치료에서는 심리 습관의 문제를 치료해서 회복해서 행복하게 가고 치료 기회를 주면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이비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 치료를 한다고 해서 과연 진짜 치료가 될까? 혹시 내가 속는 거는 아닐까? 하는 이런 의심도 갖고 걱정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마음 원리, 그 다음에 자가치료법이란 말을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나름대로 파멸의 방법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편해지고 즐겁게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파멸의 방법으로 편안하고 즐거워졌대. 파멸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현혹이 돼버립니다. 왜? 나는 즐겁고 재밌고 이렇게 돼서 해결했다.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나니까 부부가 엄청나게 있게 됐다. 그래서 성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혼해라 그래서 또 이혼하는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이렇게 파멸의 방법을 하면서 이제 좀 편안해지고 이제 좀 즐거워졌은 이런 사람들의 사례에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파멸의 방법으로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 방법은 결국은 투자를 적게 합니다. 비용도 적게 들죠. 어떤 거는 무료기도 해요. 비용도 적게 들죠.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노력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외도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내가 편안해졌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게 이런 사례가 눈에 확 들어오고 여러분들을 휘어잡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들도록 현혹되도록 만드는 거는 모두 다 그 사람들이 중증 심리장애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돼서 자기만 즐거움을 파괴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만 해결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이 다 파괴됐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가면서 절박한 심정을 갖고 과감하게 마음치료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치료를 하고자 하는 분들 나름대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10% 즉 10명 중에 1명도 채 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과감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마음치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조금 지나면 파멸의 방법이 즉 문제 해결의 방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치료와 행복이 무엇인지 자가치료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 즉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게 자가치료법입니다. 왜? 자기 혼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음치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또 이상하게 심리가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치료 의지, 절박함,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진짜 속더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치료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가치료법인 마음치료가 다른 방법, 즉 파멸하는 방법과는 완전 다르다는 일단 상담 조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치료를 위한 투자가 비용이라든가 기간,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건지를 느낍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방법, 즉 파멸의 방법으로는 치료, 회복,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과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마음 치료를 시작하고 나면 홈페이지에 치료 전용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자가치료법입니다. 치료 전용이 자가치료법이거든요. 심리 상담을 하지 않고 마음 원리에, 마음의 기준에 맞도록 자기 스스로가 심리 문제를 심리 습관 문제를 치료를 해서 상처 치료 습관을 만들어서 완치되는 과정이 바로 홈페이지에 치료 전용에 있는 곳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져 있지 않지만 치료 점검하는 란이 있습니다. 자가 점검인데 치료 점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치료 후기가 다 사실이었다라는 거, 즉 직접적으로 본인이 체감을 하게 됩니다. 수천 명이 치료 점검을 매주 하는 사람, 격주로 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많이 놀랍니다. 물론 내용은 못 봅니다. 자기 자신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 치료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신뢰가 안 되고 계속 불안, 걱정, 될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치료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서 내가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이제 이것도 이제 알게 됐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나면은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느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자가치료법을 좀 널리 알려달라, 이런 치료법인 줄 알았다면 진즉에 그동안 파멸의 방법을 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많이 홍보해달라, 막 이런 얘기, 별의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진짜 아픈 사람 상대로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홍보 마케팅을,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치료 후기만으로도 충분히 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치료 회원이 얼마나 많은지, 치료 점검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그 초심이 있어요. 절박함.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치료와 행복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의지를 갖고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지속하더라. 이게 바로 뭡니까? 자가치료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 치료를 시작하기 전 스스로가 치료 기회를 버리고 파멸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가정을 파괴하면서 스스로 불행 또는 파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고 난 후에 심리가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자가치료를 직접적으로 지속하는 분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심리습관 문제, 즉 중증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 이거는 반드시 자가치료법으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되면 자가치료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치료 못합니다. 제가 거절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마 저한테 중증 심리장애는 관계중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치료 가능합니다. 외상 트라우마의 어려움을 악화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치료 가능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위중증 심리장애입니다 라고 딱 하면은 제가 치료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외상 트라우마에서 위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됐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본인 치료 못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치료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아마 이메일 저한테 받으신 분 꽤 있으실 겁니다. 결국은 중증 심리장애나 외상 트라우마가 반드시 치료할 때는 자가치료법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치료법은 심리 상담이나 조언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한다든가 조언을 한다든가 하는 그거는 자가치료법이 결코 아닙니다.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치료법은 마음의 원리에 기준에 맞도록, 마음 원리에 맞도록 자기 스스로
심리 습관 문제를 치료해서 재발을 예방하고 건강한 심리 습관, 즉 상처 치료 습관과 또는 스트레스의 힐링 습관을 만들어서 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고통으로 내가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치료법은 이 마음치료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려고, 이 자가치료법을 알리려고 전 세계에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 일본을, 미국을, 그래서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있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전문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 상담과 마음 치료를 이야기하는, 즉 상담과 치료에 관련되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불행을 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방법에 현혹돼서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배우자를, 그리고 아이들을, 그리고 가정을 왜 파괴하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가 어떤 길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가고 있는지 진심으로 딱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외도의 고통을 현명하게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